이 남자는 나미키 하루카. 그는 수년간 약한 몬스터와 싸웠고 마침내 던전의 최상층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약한 헌터와 같은 층을 공유하길 거부하는 S급 헌터 중 하나인 최악의 남자 유키무라 신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려 했지만 신지의 중력 능력에 의해 박살나고 맙니다. 레벨 100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탯은 다른 헌터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는 종이장처럼 짓밟히고 구타당한 뒤 죽도록 던전의 심연으로 던져집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신지는 다른 던전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보스에게 전멸당하기 직전입니다. 갑자기 몬스터들이 우리의 주인공 나미키에 의해 산산조각납니다. 이제 그는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힘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신지는 그가 살아남은 것에 충격을 받아 쳐다보며 다시 박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똑같은 중력 능력을 사용하려 하지만 엄청난 스탯을 가진 레벨 60의 주인공에게 그 능력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필사적인 불량배는 탈출하기 위해 여자를 인질로 잡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나미키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S급 천재는 모두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자비를 구걸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인류가 본 적 없는 힘의 경지에 도달했고 이제 모두가 던전의 새로운 신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가 던전에서 떨어졌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추락 후 그는 상처 하나 없이 깨어납니다. 그가 스탯창을 열자 모든 것이 2배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새로운 능력을 얻었고 레벨이 101로 뛰어올라 리미터를 돌파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일어서지만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검은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치 못한 순간 불을 뿜는 머리 둘 달린 개인 오르토스가 나타납니다. 걔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의 새로운 저항 능력이 발동하여 불꽃으로부터 그를 보호합니다. 감정 능력이 발동하여 몬스터의 패턴을 읽기 시작합니다. 20초 만에 그는 공격을 예측합니다. 36초 만에 그는 빈틈을 포착하고 개 중 하나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다른 한 마리가 복수하려 하지만 그는 그 입에 검을 쑤셔 넣고 몬스터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새로운 스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나미키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힘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킬은 통찰이라 불렸고 분석하는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초보 탐험가들이 보통 얻는 기본 스킬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흔한 것이었다면 왜 그는 전에 얻지 못했을까요? 그래도 그는 그것을 시험해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통찰을 발동했을 때 그는 오르토스의 레벨이 아니었다면 더 나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지는 자신만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아마 그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히마와리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미키는 여전히 그 이상한 고통을 느끼고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가 시작했던 스캔이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싸웠던 오르토스가 단지 새끼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끔찍했고 그것은 그가 5층으로 떨어졌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하리로 달린다면 안전한 지역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도중에 몬스터와 마주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등 뒤에서 강한 살기를 느꼈고 그것이 입구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는 것과 이대로라면 몬스터에게 따라잡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함정에 빠졌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계산 스킬을 사용하여 상황을 분석했고 시스템은 그에게 발사된 모든 화살의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눈앞에 그 숫자들을 보며 그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스템은 고레벨 몬스터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신탁으로 정보를 검토하기 시작하며 왜 그렇게 많은 경고가 한 번에 나타나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적은 120m 떨어져 있었고 불속성의 야수였습니다. 시스템은 대상의 레벨을 계산하고 그가 진급하려면 1, 500, 0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산 결과 그는 여전히 더 많은 경험치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3분이 지났습니다. 감정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그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른 몬스터가 그의 뒤에서 화를 내며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은 강력한 불 공격을 퍼부어 나미키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그는 회복에 성공하여 더 많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성체 오르토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새끼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공은 두 번째로 삼켜질 뻔한 것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공격을 피하는데 성공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쌓았지만 그는 영원히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도
그는 또 다른 포인트 감정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포인트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현재의 스탯으로는 몬스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대로 가다가는 탈진해서 죽을 것이고 시스템은 이미 3분이 지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포인트가 2배가 되었고 신의 감각과 함께 새로운 스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알림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고 최종 집계는 A랭크에서 끝났습니다.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500영 포인트를 받고 한 번에 50레벨을 뛰어넘었습니다. 나미키는 오르토스를 쓰러뜨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시스템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 모든 일이 그가 그 생물의 새끼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미는 분노하여 그를 쉬지 않고 공격했고 나미키는 머릿속에 울리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침범하는 여자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주인공의 잘못이며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소녀는 졸린 듯이 지금은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미키는 그 여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속을 발동했습니다. 포인트가 계산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는 자신의 통제 밖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더 많은 포인트가 추가되었고 그에게 던져진 불꽃은 계속해서 위험했습니다. 강화된 몸으로도 그가 더 오래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레벨에서는 그 불꽃에 직접 맞으면 잿더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주저없이 적에게 강력한 물줄기를 발사했습니다. 공격이 몬스터에게 명중했고 시스템은 더 많은 포인트를 추가하여 나미키는 언제부터 중급 마법이 그렇게 강력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타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했고 마법진에서는 물의 용처럼 보이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힘을 사용하여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미키는 마법으로 계속 공격했고 마침내 물줄기가 몬스터를 꿰뚫었습니다. 치명타였습니다. 포인트가 올랐고 생물의 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스터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무서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미키는 검으로 마무리 일격을 가했고 적은 마침내 전멸했습니다. 각 분석이 완료된 후 그는 A랭크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전투 경험이 최적화되어 총 900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나미키는 300레벨을 올리고 그의 4가지 속성에 대한 고급 마법을 잠금 해제했습니다. 이제 그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감정 스킬이 시간의 흐름까지도 극도로 모든 것을 분석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신의 감정으로 진화한 후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스킬은 포인트를 얻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정확하게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경험치는 레벨 차이와 전투에서 취한 행동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엄청난 양의 경험치를 생성할 수 있는 신급 스킬을 얻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양의 경험치는 약 100개의 필수 포인트를 얻기에 충분했고 그가 레벨 100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신의 감정이 없었다면 그는 이 과정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나미키는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는 정말로 자신의 손으로 신지를 이길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레벨업하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고 확신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했고 신지를 이기는 것은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나미키는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마와리를 생각하며 그는 행운의 부적을 쥐고 던전 밖에서 감정을 더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지와 맞설 생각이었고 그 사이 신비한 소녀는 멀리서 자신의 작은 개가 패배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이길 배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완전히 각성한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 히마와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방송에서는 탐험가 협회가 던전에 대해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날 아침 D랭크 탐험가 나미키가 1층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히마와리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어 머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유키무라 신지는 나미키의 시신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소지품이 든 가방만 회수되었다고 주장했다. 히마와리는 만약 나미키가 탐험가가 되는 것을 막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가 정말 죽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눈물을 닦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보니
한동안 보이지 않던 신지였다. 히마와리는 그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신지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 기회에 들렀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나미키의 가방을 보여주며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고 히마와리는 그것이 정말 그의 것임을 알아보았다. 별 생각 없이 가방을 받으려고 문을 열자 신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히마와리가 자리를 비켜주는 순간 신지는 중력 능력을 이용해 그녀를 집 안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그는 웃으며 뭐가 문제냐고 물었고 바닥에 짓눌린 그녀를 조롱했다. 히마와리는 힘을 써서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무슨 짓을 할 계획인지 물었다. 신지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쳐냈고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소위 달콤한 층에서 살아남은 탐험가답게 그녀는 보통 사람보다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력의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일어나려 했고 신지는 아직도 나미키의 죽음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고 물었다. 그 순간 히마와리는 그에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신지는 자신의 최면이 그녀에게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가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히마와리는 그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따져 물었다. 신지는 나미키의 가방을 짓밟으며 대답했다. 오랫동안 자신의 소꿉친구를 지켜봐 왔다고. 강하지는 않지만 항상 친절했던 그 소녀는 자기 같은 사람을 계속 무시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미키는 점점 더 행복해 보였고 신지는 그런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인공이 진정한 절망에 빠질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미키가 죽었다고 하니 신지는 웃으며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히마와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신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가해지는 중력의 압력을 높이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무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지극히 정상이며 그녀는 재능이 있고 존경받는 A랭크 탐험가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니 그런 저속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심지어 나미키가 저승에서 이 장면을 본다면 슬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히마와리는 그가 주인공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신지는 한숨을 쉬며 이 대화에 질렸다고 말하고 능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한편 다른 곳에서 나미키는 또 다른 몬스터의 존재를 감지하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의 탐지 능력은 그 생물을 식별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간들은 항상 적에 대한 모든 것을 너무 빨리 파악하려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예전에 그 때문에 고통받았고 이번에는 미리 준비했다고 말했다. 나미키는 이전에 마주쳤던 몬스터가 이미 다른 탐험가와 싸운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말을 하는 무룡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는 그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여자는 단지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왜 지금 조용히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일방적인 대화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강해지려면 단호하고 위압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나미키는 그녀가 쉬지 않고 말하는 타입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롱하는 거냐고 물었고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보였지만 곧 짜증을 내며 그를 죽일 기세로 다가왔다. 그녀에게 그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자는 상기시키면서 그가 자신의 개를 물리쳤다고 해서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공은 신체 강화를 활성화하여 더 강해 보이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길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곳에서 신의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싸움을 대등하게 만들 만큼 빠르게 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망설일 수 없었고 신지와 결판을 내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서 나가야 했다. 나미키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불로 사각지대를 만든 후 직선으로 베며 돌진할 생각을 했다. 전력을 다한 화염 공격을 펼쳤고 그 생물은 그의 힘에 호기심을 느끼며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그는 광란의 불꽃춤이라는 마법을 사용하여 거대한 불사조를 소환했고 던전 전체에 혼돈을 터뜨렸다. 그 짐승은 쉽게 피하며 웃었다.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전 상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의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이제는 그의 마법을 제어하여 손쉽게 무효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미키는 마법 제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녀는 그의 무지를 알아채고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그가 아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선멸급 마법이라고 언급했고 나미키는 그녀가 자신의 생각까지 읽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선멸급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의 힘을 의미했다. 그녀는 상급과 선멸급 사이에는 신화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자신이 그보다 얼마나 위에 있는지 명확히 했다. 그의 마법 같은 것을 무효화하려면 특수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나미키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꽤 차분하게 그를 가르치는 것 같다고 깨달았고 그녀는 그가 여전히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와 경쟁하려면 최소 4, 0의 파워포인트가 필요할 것이다. 주인공은 누군가 레벨 4,
0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열어 레벨 452의 모든 능력치가 B랭크인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상급 오르토로스를 물리칠 만큼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고, 나미키는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황을 침착하게 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지난번에는 부주의하게 행동해서 고통받았다고 말했지만 모든 것은 최근 몇 년간 던전에서 나와 도시를 공격해온 오로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오로치는 무시무시한 힘과 파괴적인 불을 가진 매우 높은 등급의 용이었다. A랭크 탐험가조차 그것을 상대로 고전했고 협회는 최강자들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오로치를 토벌하기 위해 특별팀이 만들어졌고 전투 중에 몇 가지 약점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전략을 더 공격적인 것으로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 그 말을 듣고 나미키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자가 오로치 본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었고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야 시간을 했다. 벌기 위해 그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왜 자신처럼 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순수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힘의 일부를 훔쳤는지 이해하고 싶었다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과 대화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고 갑자기 마법진에서 손이 나타났다. 그 손은 아이템을 건넸고 나미키는 충격을 받아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꼬리를 흔들며 인간들의 소지품에서 가져왔다고 대답했다. 나미키는 그것이 그녀와 같은 다른 생물들이 밖에서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그녀의 말투로 보아 그는 마법진에서 나온 그 팔이 오로치의 진짜 본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로치는 그가 다시 조용해진 것을 알아채고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물었다. 나미키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대등하게 맞서려면 최소 레벨 4, 0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길 방법이 없었지만 그는 신의 시련이라는 스킬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스킬이 활성화되고 적의 레벨을 분석하기 시작하며 가능한 모든 전략을 찾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계산을 하는 동안 나미키는 그 정보를 이용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석 결과 다음 단계의 힘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5, 00의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나미키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어 마법진에서 나온 팔을 세게 잡아당기자 오로치는 놀랐다. 그는 시스템이 평가를 마치는 순간 그녀의 오른팔을 파괴하여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했다. 오로치와 같은 제한급 생물에게 피해를 입힌 대가로 그는 25, 00포인트를 받고 곧바로 레벨 200으로 뛰어올랐다. 새로운 스킬을 잠금 해제했고 자신의 터무니없는 성장에 경악했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초신체 강화라는 기술을 얻었다. 그는 신의 시련이 그 특정 움직임을 제한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팔을 자르기로 결정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치는 그 인간이 인상적인 일을 해냈다고 인정했다. 분노에 찬 그녀는 그가 기습 공격으로 자신에게 그런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미키는 사과했지만 신지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히마와리가 자신을 방어할 만큼 강한 A랭크 탐험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예감에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녀에게 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오로치는 그가 자신의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서서 지켜보지만은 않기로 했다. 팔이 찢겨나간 후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직접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꼬리들에게 자신이 직접 상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붙잡아두라고 명령했고 그는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공격을 시작했다. 나미키는 그녀의 팔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거대한 괴물의 몸체도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서 나오는 압박감은 숨이 막힐 정도였고 레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신의 시련을 활성화하고 얻은 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의 몸을 강화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는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힘없이 뒤로 내던져졌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그는 검을 떨어뜨렸고 몸을 꿰뚫는 날카로운 고통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공격에 힘을 실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시스템이 새로운 계산을 하는 동안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결과를 읽은 그는 아직 이길 수 있다는 뜻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얼어붙었다. 답변은 초신체 강화를 사용하라고 제안했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스킬을 발동하자 그의 몸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오로치는 놀랐다. 언제든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느낌에 그는 검을 쥐고 그 괴물을 두 동강 냈다. 시스템은 목표가 제거되었고 신의 시련이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모든 피해와 행동이 집계되었고 포인트가 다시 추가되기 시작했다. 최종 결과는 AA 랭크였고 그의 전투 경험을 반영하여 거의 1100만 포인트를 부여했다. 그것으로 나미키는 한 번에 600레벨을 더 뛰어넘었다. 같은 시각
신지는 땅에 쓰러져 있는 히마와리를 보며 즉시 이동수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전투 후 나미키는 정신지도, 약점 감지, 그리고 통찰력 강화라는 3가지 새로운 스킬도 얻었다. 나미키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는데 아마도 초신체 강화를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이 몸을 덮치자 피를 토하며 땅에 쓰러졌다. 상태창을 열어보니 자신의 신체 상태가 위독하고 심지어 혈중 알코올 농도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빙빙 돌더라니 그는 그 스킬을 그렇게 남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뒤를 돌아보자 쓰러진 괴물의 몸에서 가스처럼 퍼져나가는 이상한 것이 보였다. 그것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그 가스는 본체를 향하는 것 같았고 그는 오로치와 맞서려면 최소 4, 0레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의 힘으로는 본체를 이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는 신지를 막기 위해 돌아가야 했다. 그 녀석을 막아야만 했다. 그때 그는 땅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로치가 마법진을 통해 보냈던 바로 그 물건이었기에 그는 그것을 집어들기로 했다. 나미키는 달려나가며 정신지도를 활성화했고 그것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5층이 아니라 20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탐험가들이 도달했던 가장 깊은 지점이었고 그 자신도 이전에는 10층까지만 가봤을 뿐이었다. 신지의 공격 이후 1층에서 20층까지 떨어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신의 시련을 이용해 그는 자신이 현재 18층을 통과하고 있으며 목표는 25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스템은 약 45분 후에 접촉할 것이라고 계산했지만 그 전에 오로치의 본체가 그에게 도달할 수 있었다. 계산은 또한 적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레벨과 요구 경험치를 추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는 동안 전방에 다수의 고레벨 몬스터가 감지되었다는 경고를 받았다. 곧 그의 길에 여러 몬스터가 나타났고 그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가능한 한 빨리 레벨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킬을 사용해 적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나미키는 지켜보고 전략을 조정하고 모든 취약한 지점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그들을 쓰러뜨리는 데 그는 집중했다. 바포메트 3마리를 해치우고 포인트를 올리며 신의 시련의 또 다른 단계를 클리어했다. 그의 레벨은 다시 올랐지만 몸의 고통도 더 심해졌다. 그가 돌아섰을 때 머리 3개 달린 괴물이 돌진하는 것을 보고 강력한 물 공격을 발사했다. 공격은 정통으로 명중했고 빠른 치명타로 케르베로스의 머리 하나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 생물은 아직 살아있었기에 그는 계속 싸우며 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신의 시련을 최대한 활용할 때까지 연마하는 것이었다. 더 많은 분석 끝에 그는 약 7만 경험치를 얻었다. 그것으로 그는 3.0레벨에 도달했고 더블 슬래시라는 새로운 스킬을 잠금 해제했다. 그는 그렇게 희귀한 검수를 얻게 되어 놀랐지만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아있는 바포메트가 지원군을 부른 것 같았고 몬스터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서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체력이 한계에 달했음에도 나미키는 히마와리를 생각하며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바로 그때 그는 훨씬 더 큰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돌아섰다. 그의 뒤에는 다른 몬스터들보다 훨씬 큰 거대한 붉은 눈의 생물이 나타났다. 공격은 갑작스럽게 날아와 그를 뒤로 날려버렸다. 그가 왜 그 층에 골렘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동안 여러 바포메트가 동시에 마법진을 활성화하는 것을 보니 몬스터들이 협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반응할 시간도 없이 나미키는 갑작스러운 마법 공격의 세례에 거의 맞을 뻔했다. 그는 쓰러지면서 다리를 붙잡혔고 마법진에 의해 끌려가며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의 시련이 초기화되고 그가 공격 준비를 마친 여러 바포메트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하는 동안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계산이 끝나자 나미키는 최적화된 움직임을 따라 더블 슬래시를 사용해 적들을 공격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처리했고 다른 녀석들은 멀리서 계속 공격을 퍼부었다. 나미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고 그의 평가 점수는 계속해서 올랐다. 하지만 계속된 스킬 사용으로 그는 지치고 고통스러웠고 바로 그때 골렘이 뒤에서 그를 공격하러 다가왔다. 한편 히마와리는 잠긴 방에 갇혀 있었고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유키무라 신지는 웃으며 그녀가 드디어 일어났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매혹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을 뿐이라며 그녀의 의지력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여러 여자가 있을 때가 더 쉽다고 말했고 히마와리는 그가 원하는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신지는 그녀의 얼굴을 잡고 그녀의 눈이 아직 나미키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도 그녀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나미키가 탐험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히마와리는 어떤 사건 이후로
나미키가 강해지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심하게 다치기 전에 멈추라고 부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나아갈 선택은 그가 자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같은 시각 나미키는 골렘과 마주하고 물 마법을 사용해 그 몸을 파괴했다. 그것으로 그는 신의 시련의 또 다른 단계를 클리어하고 900만 경험치를 얻었으며 더욱 레벨업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히마와리에게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가 600레벨에 도달했으며 그의 재구축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혼란스러워하며 나미키는 그 재구축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했다. 그의 몸은 무거웠고 마치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고통이 가라앉아 그는 더 많은 몬스터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고 바포메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 주위에 장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신의 시련이 다시 시작되었다. 포인트가 집계되기 시작했고 그는 새로운 공격이 날아드는 순간 검을 잡으려 했다. 나미키는 피하기 위해 달렸고 다시 한번 공격들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바포메트들은 멈추지 않았고 그는 마법에 마법으로 맞서기 위해 더블 슬래시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했다. 무력화는 계속해서 그에게 포인트를 벌어주었고 그는 방어만 하면서 30분이 흘렀다. 지친 그는 언제라도 몸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꼈다. 장벽 때문에 그는 이전처럼 직접 반격할 수 없었다. 고통은 계속되었고 그는 몇몇 회피를 실수하기 시작했다. 곤경 속에서도 신의 시련은 마침내 끝났고 포인트를 합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 800만 경험치를 얻었고 단 몇 분 만에 여러 레벨을 올렸다. 이제 그는 3828레벨이 되었다. 최소 필요 레벨에 도달하고 그 재구축이란 것을 발동시키기까지 200레벨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 오로치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아차렸다. 나미키가 돌아보자 오로치의 본체가 있었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본 모습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간형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에게 오는데 모든 시간을 썼기 때문에 지쳐 보였다. 나미키는 그녀가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5층을 가로질러 자신을 따라잡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장벽을 통과해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가 지나온 길에 남긴 난장판을 보았다. 그때 그는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몬스터들이 그녀의 명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로치는 듣고 있냐고 물었지만 나미키는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오른팔에 고정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분명 그 팔을 잘랐는데 어떻게 다시 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가 재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린 오로치는 조금 아프긴 했지만 자기 몸의 일부를 잃는 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녀는 당장 그를 죽이고 싶지만 먼저 자신의 것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해하지 못한 나미키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오로치는 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짜증을 냈다. 그녀는 그가 바닥에서 주운 물건을 가리켰고 나미키는 그것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을 돌려주면 떠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오로치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전보다 강해졌지만 여전히 자신을 이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나미키 또한 그녀와 대등하게 맞서려면 200레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간 그 전에 고통과 피로로 몸이 먼저 망가질 터였다. 오로치는 빼앗아간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했고 시스템은 신의 시련을 다시 시작했다.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나미키는 시스템이 필요한 경험치를 계산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동안 모든 걸 걸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연참으로 오로치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막아내 뺨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반격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필살기치고는 한심한 상처라며 그를 비웃었고 그 사이 나미키의 경험치는 13영, 0이나 뛰어오르며 레벨이 빠르게 상승했다. 그가 레벨 4영에 도달하자 그의 몸은 즉시 재구성되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폭발에 오로치는 움찔했다. 연기가 거치자 나미키는 진화로 몸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로치는 그에게서 전과는 다른 압박감을 느꼈다.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동시에 감각은 더욱 예리해졌다. 상황을 본 오로치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부하 마물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그들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나미키는 가볍게 뛰어올라 공격들을 아무렇지 않게 피했고 오로치는 그의 힘과 속도에 경악했다. 순식간에 그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나미키는 다시 신의 시험을 발동했고 분석은 몇 초 만에 끝났다. 시스템은 오로치가 12기의 부하를 거느린 재앙급 마무림을 알려주었다. 그의 새로운 스킬 덕분에 또 다른 공격의 물결 속에서도 단단히 착지할 수 있었다. 나미키는 마물들에게 돌진했고 오로치는 그의 속도가
다시 한번 급상승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진화한 이연참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손쉽게 쓰러뜨렸다. 타격은 배가 되어 마물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쓸어버렸다. 시스템은 그의 상태를 갱신했고 이제 그가 오로치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에서 몇 가지 허점, 특히 등 쪽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곳을 공격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몸을 피하며 옆으로 질주하는 바람의 공격은 그의 어깨를 스치는 데 그쳤다. 짜증이 난 오로치는 혀를 차며 그를 쫓는 물총알을 발사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나미키가 마치 분신술을 쓴 것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새로운 보았다. 능력에 충격받은 오로치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결국 얻어맞고 말았다. 그렇게 나미키는 그녀를 쓰러뜨렸고 시스템이 목표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자 숨을 내쉬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주변에 파괴된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그는 2층에 들어온 이후로 자신이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참격을 날렸던 감각은 아직 생생했지만 나미키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희미하게만 기억할 수 있었다. 비록 마무리지만 오로치는 초고위급 존재였고 그런 상태에서 그녀를 상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적어도 그의 능력이 각성한 덕분에 위기는 피했고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갑자기 큰 웃음소리와 함께 자신이 이렇게 쉽게 패배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가 돌아섰을 때 나미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마물의 몸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안이 벙벙해진 그는 그녀가 불사신인가 생각했고 오로치는 그 잔혹한 공격 후에도 그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하며 웃었다. 어쩌면 한 번의 전력을 다해 끝장내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어쨌든 누군가 자신을 상대로 전세를 뒤집은 것은 오랜만이었으니까. 시스템은 마력이 이전의 위협 수준을 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나미키는 그녀가 자신의 표정을 비웃으며 몸을 다시 꿰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물들도 싸울 준비를 했고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빛의 폭발에 눈을 가려야만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여러 마물들에게 둘러싸인 오로치를 보았다. 그 모든 마물들이 내내 그녀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 악마는 마물 중 하나를 쓰다듬으며 그가 너무 놀라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웃으며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누구도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주인공이 그녀를 진심으로 싸우게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힘을 아낄 필요가 없었다. 오로치는 꼬리를 휘둘러 그를 공격했고 마물들도 동시에 달려들었다. 나미키는 간신히 피하며 다시 신의 시험을 발동했다. 시스템은 상대방의 정보를 갱신하여 6개의 꼬리를 가진 본체를 드러냈다. 각 마물은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본체보다는 약했지만 그를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할 만큼은 강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지만 마물들은 여전히 너무 많아서 사방에서 그를 포위했다. 진화한 후에도 나미키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압박을 받던 그는 결국 그들 중 하나에게 물려 땅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멀리 내동댕이 쳐졌고 떨어지는 동안 검을 잃었으며 분노에 차 마물들의 연계가 워낙 좋아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시스템은 오른쪽 어깨를 물린 후 심각한 출혈을 확인했다. 오로치는 다가와 그의 속도와 힘은 어디 갔냐고 물으며 그를 조롱했다. 기회를 틈타 그녀는 마물들에게 그를 완전히 끝장내라고 명령했다. 나미키는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그녀를 이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반격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허점을 생각해내려 애썼다. 스스로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이기고 있다는 그 느낌은 갑자기 사라졌다. 만약 그 능력을 다시 사용한다면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를 더욱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 신의 시험으로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계산했고 그것이 제시하는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의 내면에서 강렬하고 통제 불가능한 힘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물이 공격했을 때 나미키는 간신히 피하고 반격에 나섰다. 검을 손에 쥔 채 그는 마물의 이빨에 던졌지만 이빨은 그 충격을 견뎌내도 불구하고 그는 적의 힘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그 힘을 각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불탔고 시야는 빙빙 돌다가 결국 마물의 불에 정면으로 맞았다. 그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마물들의 연쇄 공격에 의해 멀리 날아갔다. 압박이 너무 강해서 시스템이 피해 감소 스킬을 발동시켰지만 모든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의 죽을 뻔했고 치명타를 간신히 피한 뒤 땅에 쓰러졌다. 오로치는 언제까지 신용만 할 거냐고 소리치며 마물들에게 당장 그를 끝장내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나미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생각하려 했었다. 바로 그때 악마 자신이 왜 그냥 서 있냐고 물었고 그는
다른 마물들과는 다른 마물 하나를 발견했다. 그 마물은 그저 손에 묻은 피를 핥고 있었고 다른 마물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었다. 갑자기 모든 마물들이 나미키의 피를 맛본 후 비틀거리는 듯 보였다. 그들은 위협적인 태도를 멈추고 이상하게 온순해져서 오로치조차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 멍청하고 텅 빈 표정으로 보아 그들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고 나미키는 마침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전에 사용했던 강화 스킬이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여 취한 느낌을 주었다.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마물들은 광전사 상태와 비슷하지만 취한 상태에 빠졌다. 야마타노 오로치 전설과 술의 연관성처럼 이 점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나미키는 미소 지었고 오로치는 마물들에게 정신 차리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격분했지만 그들을 복종시킬 수는 없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마물들은 계속 바보처럼 굴었다. 오로치가 돌아보자 그는 자신의 팔에서 피를 더 뽑아내고 있었다. 그들이 그 액체를 그토록 원한다면 더 주면 될 일이었다. 충격받은 오로치는 그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물었고 나미키는 강화된 신체 강화를 발동했다. 그는 마물들을 도발하며 한꺼번에 덤비라고 외쳤다. 마물들이 달려들었고 그는 그 정도의 피라면 판을 뒤집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느꼈다. 첫 번째 마물이 그를 공격하자마자 예상대로 다시 취해서 움직임을 멈췄다. 하지만 나미키가 그 기회를 이용하기도 전에 고통이 온몸을 덮쳐 그는 몸을 수그렸다. 다른 마물이 돌진했고 그는 간신히 피하며 마물의 비늘 위로 올라가 도망쳤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자신의 피를 더 마시라고 외쳤다. 곧 그들은 모두 취했고 그는 심지어 즐기고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 마물들의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그는 기회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오로치가 뒤에서 나타나 그를 찌르며 최악의 순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미소에도 불구하고 나미키는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제때 돌아섰고 그녀를 예측 가능하다고 불렀다. 이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고 이제 그는 그녀의 움직임을 읽고 공격을 예측할 수 있었다. 놀란 오로치가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녀가 물러서기 전에 붙잡았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저항하며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고 오로치는 취하기 시작하며 계속해서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그가 그녀를 놓아주자 나미키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겨우 일어섰지만 이제는 확연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술에 취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위협했고 그 사이 그는 자신의 의식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절호의 기회였기에 그는 정신을 잃기 직전임에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베기 위해 달려들었고 오로치는 마물들이 왜 아직도 반응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소리쳤다. 반응하기는커녕 마물들은 한숨을 쉬며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고 오로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틈을 타 주인공은 다시 한번 신체 강화 스킬을 발동하여 공격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돌아보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모두 죽을 수도 있겠다고 깨달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돌진해 모든 마물을 다시 베어 넘겼고 한 마리씩 쓰러뜨릴 때마다 레벨이 올랐다. 나미키는 레벨 60에 도달했다. 같은 시각 히마와리는 여전히 방에 갇혀 있다가 누군가 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 한 소녀가 들어왔고 히마와리는 아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아오이는 오랜만이라며 신지에게서 찾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히마와리는 아오이에게 신지의 매력에 넘어갔냐고 물었고 그 말에 아오이는 어리둥절했고 히마와리는 더욱 화가 났다. 아오이가 조종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그녀를 깨우치려 했지만 아오이는 신지가 자신을 구해준 좋은 사람이라며 험담을 멈춰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오이는 나미키가 죽었다고 계속 주장했고 그 힘든 순간에 신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위로해 주었다고 했다. 히마와리에게는 그 말이 친구가 최면에 걸렸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아오이는 또한 주인공이 항상 자신을 무시해왔다고 불평했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히마와리를 질투했다고 말했다. 히마와리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 아오이는 히마와리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그들이 한 짓 때문에 둘 다 밉다고 울분을 토했다. 어쨌든 그들은 항상 가깝게 잘 지내왔다. 울면서 히마와리는 아오이를 여동생처럼 여겼고 계속 곁에 있고 싶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신지가 방으로 들어오며 그런 진지한 대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오이는 기쁘게 그에게 다가갔고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히마와리와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적으로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신지는 히마와리에게 그녀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히마와리는 왜 최면을 사용해서 끔찍한 짓을 하냐고 소리치며 따졌다. 신지는 그녀가 너무 완고해서 굴복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그의 매혹은 히마와리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는 탐험가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가 오로치 토벌팀에 합류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아오이와 히마와리를 자신의 팀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그는 히마와리에게 협력하도록 강요할 작정이었고, 아오이는 그 계획의 일부로 그에게 친밀하게 매달려 있었다. 아오이는 그의 손길이 간지럽다고 투덜거렸고, 그 광경에 히마와리는 격분했다. 미소를 지으며 신지는 히마와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오이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나미키의 생명력은 5%까지 떨어졌고 그의 상태는 위독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꼈지만 남은 시간은 단 137초뿐이었다. 그는 어떻게 아직 의식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누군가 자신의 피부에 닿는 온기만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머리는 오로치의 무릎에 놓여 있었다. 시스템이 90초 남았다고 경고하는 동안 악마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나미키는 그녀의 목을 더 일찍 베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오로치는 아쉽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8개의 개체로 이루어져 있어 모두를 쓰러뜨려야만 죽는다고 설명했다. 나미키는 그녀가 여전히 괴물이라고 투덜거렸고 오로치는 그 말에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들을 놀라게 했고 거의 전멸시킬 뻔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남은 시간이 30초로 줄어드는 동안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나미키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오로치는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에 짜증을 냈다. 주인공이 죽기까지 10초가 남았고 오로치는 상황이 정말 위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둘러야 했기에 그가 무슨 짓을 할 거냐고 묻는 동안 마법 회로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가슴에 단검을 찔러 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주인님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고 시스템은 신성한 관찰을 시작했다. 나미키와 오로치의 동기화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시스템은 둘 사이의 연결을 확인했다. 그와 함께 새로운 능력들이 잠금 해제되었고 그의 능력치는 급격하게 치솟았다. 주인공이 깨어났을 때 그는 옆에 있는 마물 중 하나를 보고 겁에 질려 일어났지만 그 생명체가 전혀 적의 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검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그의 손에 예상치 못한 것이 닿았고 그는 오로치가 옆에 누워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놀란 그는 어떻게 자신의 적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모든 것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는 자신의 물건을 찾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일어섰다. 마물 중 하나가 다가와 그에게 몸을 비비자 나미키는 조용히 멈추라고 말했다. 그 소리에 오로치가 잠에서 깼고 그녀는 그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투덜거렸다. 그녀는 주인님이 깨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미소 지었고 곧 그는 입을 새 옷을 찾았다. 오로치는 그 옷이 던전에서 인간들에게서 훔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칭찬했다. 하지만 그 옷들은 그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마법 보호 기능이 있는 옷이었고 그는 설명을 요구했다. 나미키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오로치는 그때서야 아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지만 죽기 전에 그의 몸을 자신의 몸과 동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그때서야 가슴에 단검이 밝혔던 기억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지금 자신이 그녀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괴물이 되었는지 모르다. 오로치는 아니라고 말하며 이제부터 그는 단지 자신과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어떻게 보여줄지 생각하다가 그녀는 그에게 눈을 감고 자신의 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미키는 동의하고 그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로치라고 부르긴 했지만 제대로 자기소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하치였고 그러자 그는 눈을 감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갑자기 그는 마치 외부에서 자신을 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하치는 그녀의 시점에서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이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상하다고 인정했지만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는 하치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가 빨리 알아차려서 기뻐하며 웃었다. 유대감 때문에 그의 능력치가 크게 올랐고 그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탐험가 협회는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토벌대의 리더인 B랭크 탐험가 이시하라, 카치히코가 오로치 토벌을 논의하기 위해 모두를 모았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와 연결된 던전에서의 공격이 증가했다. 경찰과 조사관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치의 꼬리 일부를 막고
피해 도시를 돕는 데 그쳤다. 피해는 막대했고 여러 지역을 재건해야 했다. 아야카 쿄고쿠에 따르면 그들은 오로치가 6가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난 전투 덕분에 몇 가지 약점도 이미 알고 있었다. 오로치의 약점은 고농도의 알코올이었다. 이전 전투에서 그녀에게 알코올을 주입하는데 성공했을 때 그것은 큰 피해를 입혔다. 그들은 이제 왜 괴물들이 인간처럼 취할 수 있는지 이해했고 야마타노 오로치의 전설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였다. 이시하라는 대기업과 협력하여 막대한 양의 알코올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은 즉시 준비를 갖추고 던전의 4층을 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로치를 그곳으로 유인하고 그녀를 끝장낼 수 있을 만큼 취하게 만들 것이었다. 아야카는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군가가 최전선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여러 소녀들을 동반한 신지였다. 이시하라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정중하게 그가 정말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지는 웃으며 그의 팀은 준비가 되었다고 장담했다. 이시하라는 강력한 그룹 외에도 히마와리가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편 던전 안에서 하치는 강을 따라 미끄러지는 물의 구체 안에서 나미키와 함께 이동했다. 그는 그 마법이 얼마나 실용적인지에 감탄하며 왜 자신이 그렇게 많은 전투에서 졌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물을 통해 그렇게 빨리 많은 층에 도달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하치는 굉장하지만 그런 마법을 쓰는 건 너무 지친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녀는 용으로 변신할 수 있다면 더 쉬울 거라고 말했다. 나미키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치는 머뭇거렸고 그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은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서둘러 던전에서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는 그 주제를 그만뒀다. 그때부터 하치가 그를 나미키 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불편해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자신의 주인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의하면서도 결국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설명하게 되었다. 나미키는 신지의 더러운 계략으로부터 히마와리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름을 듣고 하치는 히마와리가 그의 연인이냐고 물었다. 그는 부정하며 그녀는 그저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치는 웃었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주인공은 이제 신지와 맞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4층 던전의 넓은 광장에는 여러 탐험가들이 보급품과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술통을 내려놓았고 히마와리조차 돕고 있었다. 이시하라가 다가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동의했고 그는 오로치 토벌 임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천재 소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탐험가로 데뷔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히마와리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A랭크에 도달했고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아야카가 그에게 너무 흥분한 티를 낸다고 주의를 주자 그는 사과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평판이 좋지 않은 신지의 그룹에 왜 들어갔는지 물었다. 히마와리는 아오리와 관련된 협박과 자신이 목격했던 굴욕을 떠올리며 망설였다. 그녀가 조용해지자 이시하라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말하며 단지 신지를 안지 좀 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속으로 그녀는 최면에 걸린 아오리를 포함해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신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오리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나미키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신지는 그녀의 시선을 눈치채고 그것이 그녀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마와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주문을 깰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다. 갑자기 누군가 오로치 같은 것이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었다고 보고했고 모두가 서둘러 모였다. 4층의 넓은 광장에서 탐험가들은 15개의 인간형 개체를 확인했다. 곧 주인공은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하치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그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불평했지만 하치는 멈추라고 한 건 그 자신이라고 상기시켰다. 나미키는 근처에 정찰병들이 있고 그들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란스러워하며 하치는 그가 이전에 주운 휴대폰을 보여줄 때까지 더 잘 이해하려고 애썼다. 화면을 보자 그녀는 토벌대의 8차 작전에 대한 뉴스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알아보았다. 그때서야 그녀는 적들이 그곳에 모여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나미키는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며 신의 시련을 발동했다. 스킬을 사용한 그는 히마와리와 신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그녀에게 주인공이 죽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것을 믿은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고 하치도 그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신지가 나미키의 고통에 책임이 있는 자이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옆에는 그녀의 주인이 존경하는 소녀가 있었고 그 모습에 하치는 작게 웃었다. 한편 신지는 히마와리에게 그들이 최전선에 설 것이며 그녀가
눈에 띄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오이가 킥킥거리며 히마와리에게 신지를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신지는 그 비아냥에 웃었고 아오이는 웃으면서 사과했지만 히마와리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주문을 깨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고 아오이를 계속 주시해야 했다. 어쩌면 오로치와의 전투가 그녀가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모두가 멈춰섰다. 한 남자가 이시하라에게 쌍안경을 건네며 거대한 여론이 감지되었다고 말했다. 대장은 오로치라고 생각하며 움직였지만 나타난 것은 한 여성을 쫓는 몬스터물이었다. 그녀는 사냥당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시하라는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명령했다. 계획은 신지의 팀이 오로치를 상대하는 동안 그 여성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정찰병들은 그 전략에 동의했다. 신지도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는 대장이 짜증났지만 팀에게 이동하라고 말했고 소녀들은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다. 그들은 힘을 사용해 괴물들을 상대했고 신지는 미소 지으며 히마와리에게도 싸우라고 불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쫓기던 여자가 무섭다고 말하며 땅에 쓰러지자 히마와리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검격으로 몬스터를 뒤로 물리고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여자는 괜찮다고 말하며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다른 정찰병들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도착했고 몬스터들은 히마와리에게 맡겨졌다.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했고 여자로 변장한 하치는 저 애가 정말 나미키가 존경하는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속으로 히마와리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신지 옆을 지나갈 때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차리고 나중에 그녀에게 자신의 매력을 써볼까 생각했다. 하치는 속으로 그가 정말 품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두가 그곳에 모여있는 동안 행동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그녀는 꼬리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히마와리는 자신이 싸우던 몬스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생물은 신지와 다른 소녀들을 향해 날기 시작했고 모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긴장했다. 신지는 몬스터가 자신을 향해 똑바로 날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돌아섰다. 그리고 그가 도망치려 할 때 그의 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는 왜 그 생물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중력 능력을 사용해 몬스터를 제압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힘을 발동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능력은 작동을 시작하자마자 취소되었다. 그것은 하치의 소행이었다. 그녀는 마법 무효화를 사용하며 몬스터들이 그 정찰병을 압박하도록 내버려두면서 혼자 웃었다. 신지는 땅에 넘어져 팀에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소리쳤다. 아직 최면에 걸려있는 소녀들은 즉시 복종했지만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히마와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정면으로 공격을 맞고 쓰러졌고 하치는 그렇게 몸을 던진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며 화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주인이 그 모습을 본다면 경노할 것을 알았다. 히마와리가 일어나려고 애쓰는 동안 아오이는 희생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지켜보았다. 아오이와 나미키가 자신의 제자 같아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지의 최면이 다시 발동했고 그는 아오이에게 허락 없이 힘을 쓰지 말라고 명령했다. 히마와리는 친구가 그의 지배 아래 고통받는 것을 보고 공황에 빠졌다. 그러자 신지는 위협했다. 만약 히마와리가 오로치와 맞서지 않으면 아오이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히마와리는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고 하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있음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주인공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동안 하치는 또 다른 꼬리를 소환하여 정찰병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여러 몬스터가 순식간에 베어졌다. 히마와리는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고 즉시 주인공을 알아보았다. 멍하니 그녀는 정말 그가 맞는지 물었고 나미키는 그녀가 거의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달려가기 전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기운의 변화를 느낀 것이었고 특히 그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오로치를 쓰러뜨리는 것을 본 후였다. 나미키는 한숨을 쉬며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히마와리는 그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되찾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아직 땅에 쓰러져 있는 신지를 쳐다보았다. 주인공 역시 그 탐험가를 쳐다보았고 신지는 잠시 후에야 그를 알아보았다. 충격을 받은 그는 던전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물었다. 나미키는 그 질문을 이해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 신지가 그를 죽였었다. 히마와리는 그 말을 듣고 놀라 돌아섰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해왔기 때문이다. 신지는 그녀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꾸며내고 있다고 말하며 웃었다. 나미키를 가리키며 그는 고작 레벨 100짜리 약골이라고 조롱했다. 운 좋게 오로치를 이겼다고 강해진 건 아니라고 말했다. 멀리서 하치가 그 무례함에 짜증을 냈지만
대답한 것은 주인공이었다. 그의 기운이 폭발했고 주변 탐험가들은 짓누르는 압박감에 얼어붙었다. 신지조차 그런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아야카는 지금껏 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떡 벌렸다. 측정 결과는 레벨 6형의 측정 불가능한 능력이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마주 서 있다가 나미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신지는 겁에 질려 뒷걸음쳤고 아오이는 명백한 공포를 눈치채고 괜찮냐고 물었다. 격분한 그는 그녀에게 닥치라고 소리치며 뺨을 후려쳤다. 히마와리가 아오이를 도우러 달려갔지만 주인공은 그녀를 바로 알아보지 못해 얼어붙었다. 신지는 웃으며 누군가를 마주쳤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게 한심하다며 상황을 비웃었다. 아오이는 바닥에 쓰러져 말이 없었고 나미키는 그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최면을 걸었는지 물었다. 신지는 웃으며 주인공에게 자신의 우상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려 했으니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놀란 나미키가 히마와리를 쳐다보자 그녀는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불행히도 그 계획은 실패했고 그녀는 결국 신지의 조종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녀가 A랭크 모험가였기에 그의 힘으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더 취약한 아오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최면으로 그녀를 장악했다. 아오이는 그의 힘에 다시 압박받기 시작했고 그만하라고 애원했으며 이는 나미키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신지를 위해서라며 두 사람에게 멈추라고 소리치고 공격을 위해 달려들었다. 주인공은 그 뒤에 숨겨진 사리를 느끼며 쉴 새 없는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그녀가 보여주는 엄청난 힘에 충격받았다. 분명 신지의 힘으로 강화된 것이었다. 진짜 아오이 같지 않았고 히마와리는 신지와 직접 맞설 준비를 했다. 그 탐험가는 자신의 길을 막는 그녀를 보고 웃으며 실수하는 거라고 경고했다. 나미키는 아오이를 제정신으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챈 적이 없다며 소리쳤다. 하치는 주인님이 너무 바빠 보인다고 말했고 그는 당황했지만 그녀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돕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었다. 신지는 아까 그 여자가 그들 가까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치는 엑스트라 프레젠트라는 파괴 주문을 쏘아 아오이를 정통으로 맞췄다. 충격 후 아오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혼란스러워하며 제정신을 차렸다. 주인공이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안도한 그는 그녀가 최면에서 풀려난 것을 깨닫고 그녀가 일어나 다시 검을 짚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고 하치는 결과에 만족하며 웃으며 다가왔다. 나미키는 하치가 아오이를 붙들고 있던 부여 마법을 파괴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린 신지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하치는 도와준 뒤 주인님 곁으로 가고 싶을 뿐이라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주인공은 그녀가 너무 달라붙는다고 불평했지만 나중에 칭찬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기뻐했다. 아오이는 그 광경을 보고 저 예쁜 소녀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가 설명하기도 전에 그녀는 히마와리라면 물러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갑자기 아오이의 힘이 폭발하여 나미키조차 놀라게 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늘 그를 존경해왔다며 망설이지 않았다. 학창시절 그가 불량배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었을 때 그녀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장에 들어온 이후로 그를 좋아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가 격려해 주던 것을 기억했다. 문제는 그가 항상 히마와리를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었고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큰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 하치 옆에 있는 그를 보고 그녀는 왜 하필 그 여자냐고 소리쳤다. 하치가 거의 맞을 뻔했지만 나미키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들었다. 아오이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신지는 자신의 힘이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켜 저주로 바꾼다고 설명하며 웃었다. 그것은 나미키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었다. 신지가 거만한 미소를 짓는 동안 아오이에게 다시 주문이 발동했고 그녀는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그녀를 더 다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 그때 히마와리가 신지에게 돌진해 그의 힘을 발동시키는 장신구를 부숴버렸다. 충격을 받은 그는 뒤로 물러나 재빨리 일행과 거리를 벌렸다. 히마와리는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지만 신지는 이제 충분하다며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욱 강렬하게 자신의 부여 능력을 발휘했다. 아오이는 다시 지배당했고 신지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완전히 몸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그것을 본 나미키는 어떻게 그녀를 그렇게 상처 입힐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신지의 힘은 그녀 안에 증오, 질투, 슬픔, 수치심을 키우고 있었다. 신지는 그 모든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더 강해지길 원했다. 최면 상태에서 아오이는 자신의 힘을 넘겨주는데 동의했고 에너지가 그의 몸으로 흘러들어갔다. 히마와리는 경악했고 하치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하는 최악의 착취자라고 중얼거렸다. 신지는 자신의 안에서 힘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히마와리가 먼저 막으려고 움직였지만 신지는 중력을 이용해 그녀를 뒤로 던져버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공중에서 멈췄고 그는 자신이 더 강하다고 자랑했다. 압박 속에서도 히마와리는 아오이를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신지는 웃으며 모든 게 그녀 탓이라며 무릎을 꿇으라고 조롱했다. 나미키가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끼어들 때까지 중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신지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있다며 멈추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지는 주인공을 영웅인 척하는 위선자라고 불렀다. 중력 압박이 나미키에게 가해지며 그를 무릎 꿇리려 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사용했음에도 신지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그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물었다. 대답 없이 신지는 힘을 초고중력까지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했고 망연자실했다. 하치는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했다. 격분한 신지는 나미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아오이를 공격하기로 했다. 히마와리는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공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나 악당이라 부르며 검으로 베어버렸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층 전체에 울려 퍼졌고 신지는 다친 손을 움켜쥐었다. 아무도 그를 도우러 달려가지 않았다. 멍한 채로 그는 나미키가 레벨 100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공은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으며 자신이 이제 레벨 60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하치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정신 연결을 통해 요청을 수락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지가 조종했던 소녀들을 포함한 부상당한 탐험가들이 치료를 위해 이송되었다. 아오이는 히마와리를 부르며 울면서 모든 것에 대해 사과했다. 히마와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책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나미키에게 괜찮을 거라 약속하며 쉬라고 말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면서도 아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용서를 빌었다. 일행은 부상자들이 실려나가는 것을 지켜봤고 나미키는 히마와리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고개를 숙인 채로도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녀 또한 그가 괜찮은지 물었고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가 그의 영감이자 가장 동경했던 사람이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이시하라가 이야기하러 달려올 때까지 하치는 둘 사이의 밝은 분위기에 웃었다. 그는 오로치의 공격으로부터 모두를 구해준 것에 대해 나미키에게 감사했고 이는 그를 약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시하라는 오로치의 6개 체 중 3개가 격파되었으며 이는 인류에게 큰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의 개입 덕분에 신지를 잡을 수 있었다. 이미 4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몇몇 탐험가들은 나미키가 오로치를 너무 쉽게 물리친 것을 칭찬했다. 그 모든 찬사에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하치는 일부러 꼬리들을 처리했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약속한 보상을 잊지 말라고 했다. 그는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동의했고 이시아라는 그의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최초로 레벨 100에 도달한 탐험가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몇몇은 약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아무리 레벨업이 빨랐다 해도 이렇게 강해진 것이 이상하다고 속삭였다. 오로치를 그렇게 이긴 것은 믿을 수 없어 보였다. 히마와리가 수군거림을 막았고 이시아라는 일부 발언이 무례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식적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미키는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하치가 마음속으로 특별한 것을 원한다고 속삭였다. 그는 그녀가 술통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들의 약점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나중에 나미키는 던전을 나와 하늘을 본 지 아주 오랜만인 것처럼 기지개를 켰다. 하치는 그의 노고를 칭찬했지만 그가 동경하는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히마와리는 뒷정리를 돕기 위해 남았고 하치는 그게 신경 쓰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항상 남을 돕는 사람이었기에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도 그녀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바로 했다. 그때 아야카가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왔다. 다음 날 나미키와 하치는 상업지구의 던전 도시에 있는 탐험가 협회로 함께 갔다. 그들이 걷는 동안 하치는 모바일 게임에 막혀서 레벨을 클리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하루를 기다려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충전이 무슨 뜻인지 몰라 놀랐고 그는 그것이 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는 유료 가차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는 돈을 내고 무작위 캐릭터나 아이템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끔은 아주 강력한 보상을 얻지만 운에 따라 보통 아이템이 나오기도 한다고 했다. 하치는 게임에서 강해지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화를 냈다. 나미키는 가차 게임이 다 그렇다고 동의했다. 돈이 없어서 걱정된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가 일을 하거나 계절을 만들거나 심지어 자신처럼 탐험가가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큰 후드로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치는 가는 곳마다 여전히 주목을 받았다. 지난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본 모습을 보았고 그 소식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나미키는 그녀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녀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도시가 입은 피해도 있었고 하치가 진짜 재앙급 오로치라는 것을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됐다. 갑자기 그녀는 나미키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소리쳤고 그는 생각에 잠겨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치는 그들이 만났던 날처럼 또 걱정하고 있냐고 물었다. 웃으며 그녀는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고 그는 완전히 허를 찔렸다. 나미키는 그녀의 현재 상태로는 그게 복잡할 수 있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는 협회가 그녀 같은 사람을 받아줄지 의아했지만 하치는 이제 그의 영향력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녀는 사실 가차에 쓸 돈을 벌고 싶을 뿐이라고 인정하며 미소 지었다. 가는 길에 나미키는 그녀가 전날부터 쉬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하치는 진행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불평했다. 건물 꼭대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협회 본부로 향하는 그들 둘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아야카는 기다리고 있었다며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곧바로 나미키는 하치를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을 하인이라고 부를 수 없냐고 놀렸고 그는 그만하라고 말했다. 아야카는 그들의 티격태격을 보며 웃었고 그들을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나미키는 왜 그들이 불려왔는지 물었다. 아야카는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그녀는 오로치 토벌 중에 그들 둘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녀가 그것을 협회에 보고했을 때 상급 관리자가 그를 만나는데 관심을 보였다. 나미키가 그 소식에 놀란 가운데 아야카는 히마와리와 이시하라도 불렸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그들이 다음날 가도 되지만 당장 자신과 함께 가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얼마 후 그들은 본부에 도착했고 나미키는 왜 관리자가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치는 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물었다. 그들이 올라가는 동안 강력한 존재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미키는 오랫동안 감시당해 온 것 같다며 동의했다. 하치는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경고했다. 48층에서 아야카는 그들을 문으로 안내하고 먼저 허락을 구하며 들어갔고 관리자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돌아섰다. 이제 자기 일을 마쳤으므로 방을 나선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주인공만 남게 되자 그는 자신을 탐험가 협회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주인공에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의 옆에 있는 소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노인이 형식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하루카는 저 얼빠진 얼굴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아챘고 하치는 그의 정체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왜 그들이 즉시 불려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노인에게 무슨 용건이 있는지 물었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은 지난번 오로치 토벌을 돕고 범인들을 잡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직후 그는 매우 흥분한 모습으로 쿄고쿠에게 그들의 놀라운 싸움에 대해 들었다며 그 소년이 단 한 방에 재앙급 형태 셋을 쓰러뜨린 것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더 진지해지며 하루카가 그 악당과 계약을 맺었는지 물었다. 순식간에 젊은 남자는 그 기운을 알아채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그 남자를 분석하려고까지 하지만 그의 파트너가 그에게는 탐지 스킬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여자는 그 노인이 신화급 주문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의 상태를 읽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그것이 그녀가 전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마법인지 물었다. 소녀는 차례로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저 남자는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그녀는 팀원에게 자기 뒤에 있으라고 말했다. 그 후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고 제안하며 스킬을 발동했다. 한편 복도 밖에서 동료 2명이 지나가며 그들이 벌써 안에 있는지 물었고 비서는 아마 자기 상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갑자기 문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자동으로 히마와리는 거대한 에너지원을 느끼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칼을 뽑았다. 주인공은 그의 파트너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한다. 그 후 회장은 하루카에게 그의 스킬을 발사한다. 소녀는 신의 관찰을 사용하려고까지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젊은 남자는 하치에게 돌아서서 쿄고쿠와 이시하라를 그녀에게 맡긴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히마와리를 향해 달려간다. 주인공은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려 하지만 그저 공격을 둘로 가르는데 그친다.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소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를 껴안는다. 하지만 하치가 앞으로 나서 모든 피해를 받으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후에도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 남자가 다쳤는지 묻는다. 당황하며 하루카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부상을 걱정하자 여자는 그저 방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히마와리는 도움에 감사하며 그 상처들을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그 직후 하치는 스킬을 사용해 부상을 치료하기로 결심하고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오자 소녀는 놀란다. 주인공은 그의 팀원이 정말 괜찮은지 묻고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 후 그녀는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노인은 차례로 그들 둘이 보고서에서 말한 것보다 더 낫다며 감탄한다. 그것은 그를 그들과 싸우는 것에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고 젊은이들도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비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나타나 그만두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두 진정하기로 하고 그 난장판을 치우기 시작한다. 그러자 회장은 너무 과했다고 사과한다. 그의 비서는 이미 나미키의 상태에 대해 말했으며 그가 전력을 다하면 주변 지역을 파괴하고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점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고 남자는 알겠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카는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 후 여자는 그들 둘이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단지 그를 조사하기 위해 그곳으로 불렀다고 설명한다. 하치가 재앙의 오로치였냐고 묻자 그곳에 모두가 정말 놀라고 소녀는 차례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회장이 그녀에게 보여주고 여자는 그의 안에서 또 다른 존재감을 느낀다. 그게 누구인지 깨닫고 하치는 그 존재가 던전 깊은 곳에 살고 있거나 적어도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의 팀원이 그를 아는지 묻고 소녀는 그들이 함께한 과거가 있다고 밝힌다. 그 직후 그녀는 린드웜이 인간을 멀리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하루카는 그들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용들도 있는지 궁금해한다.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하치는 옆에 있는 비서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 때문에 비서는 난처해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그녀가 반인반요이며 자신의 어머니와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히마와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정적이 되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 버려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던전 도시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히마와리가 편견에 시달리는지 묻자 비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하치는 그녀가 아직 인간 형태일 때 그녀의 비밀을 알아차렸다. 여자는 자기는 늘 던전에서 살았고 사실 그렇게 잘 숨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자신도 의심스러웠다며 손을 들었다. 그 말을 듣자 하루카는 동료에게 진작 말했어야 했다며 나무랐다. 히마와리는 그렇다면 아까 쿄고쿠가 하치가 재앙급 오로치라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시아라는 거대한 용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 후 소녀는 이 모든 게 다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주인공은 나중에 전부 설명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진정해달라고 부탁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일이 흥미로워지고 있다며 장소를 옮겨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회의실에서 비서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카와 하치는 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협조해준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노인은 그들이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방금 전 회장이 자신을 공격했고 게다가 그는 린드웜의 계약자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남자는 하치가 재앙급 오로치였음에도 싸움에서 인간을 보호했으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작은 다툼으로 우리가 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은 그렇다면 두 사람이 자신을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 직후 그의 부하 직원은 오로치 토벌대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미소를 지으며 여자는 일어난 모든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히마와리가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남자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후 그는 하루카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A랭크 탐색가라고 말했다. D랭크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된다고 인정했지만 노인은 주인공이 지난 전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음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다. 히마와리는 자신이 여태껏 그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자 회장은 그렇다면 하치도 공식적으로 협회에 가입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며 흥분해서 주인공을 껴안았다. 히마와리는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파트너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에서는 D랭크였던 남자가 갑자기 A랭크가 되었다는 소식이 이미 퍼졌지만
사람들은 그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의 휴대폰에는 그 승급에 관한 기사들만 가득했다. 마이클 잭슨처럼 생긴 남자가 나타나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한번 봐도 되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치고라는 이름의 금발 소녀는 마음껏 보라고 말했다. 목욕을 하던 중 히마와리는 자신의 마을이 몬스터들에게 침략당했을 때를 회상했다. 소녀는 하루카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에 서서 괜찮냐고 물었다. 청년은 그저 작은 상처일 뿐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때 여자는 왜 그런 것들이 마을에 있는지 궁금해했고 경계를 늦춘 틈에 한 괴물이 그녀를 공격했다. 그것을 본 주인공은 검을 잡고 몬스터를 쫓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히마와리가 앞으로 나서 어깨에 공격을 맞았다. 그것을 본 하루카는 언젠가 그녀를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하며 울기 시작했다. 현재로 돌아와 하치는 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며 동료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소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말했고 히마와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완벽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 직후 그들은 여자가 어떻게 꼬리를 숨겼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쿄고쿠에게 몇 가지 조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카는 두 사람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자는 그 옷을 사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벌써 다른 가게로 가자고 불렀다. 히마와리는 먼저 계산해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하치는 자신이 완전히 무일푼임을 밝혔다. 그 후 그녀는 이번에는 주인공이 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남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가 뭔가 하기도 전에 그의 동료가 계산하겠다고 나섰다. 하루카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소녀는 괜찮다고 했다. 지난번에 하치가 도와줬으니 이렇게 하면 빚을 갚는 셈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여자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며 매우 흥분했다. 그러고는 이제부터 그냥 히마와리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고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은 카페로 갔고 주인공이 아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자 소녀는 자기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다며 웃으며 농담했다. 하치는 지루해하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다. 남자는 그렇다고 답했고 여자는 복수의 시간이라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루카는 그녀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게임을 할 계획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 말을 듣고 히마와리는 둘이 같이 사는지 궁금해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남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소녀가 다른 곳을 구할 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치는 당연히 주인님 곁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히마와리는 왜 여자가 자신의 파트너를 그렇게 부르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녀는 소년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그런 취향이냐고 물었고 그는 더욱 긴장했다. 갑자기 소녀는 자신과 하치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여자는 주인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히마와리는 그도 같이 오면 된다고 했다. 그 후 주인공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쿄고쿠로부터 그의 탐색가 협회에 긴급 요청이 있다는 연락이었다. 비서는 던전 3층에 엄청난 수의 고블린이 나타났고 그중 하나는 고블린 챔피언이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여자는 그곳에 들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후 일행은 요청을 수락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안에서 하치는 오랫동안 달렸으니 주인님이 피곤하지 않은지 궁금해했지만 남자는 아직 1km 이상 남았다고 말했고 그 말에 동료는 실망했다. 그러자 그녀는 왜 걸어서 가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여자가 물이 있는 곳에서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여기에는 물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다. 하치는 차를 이용하자고 제안했지만 히마와리는 협회 차량을 사용할 허가가 없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소녀는 오로치를 소탕하러 갔을 때 요청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긴급 상황 때문에 차량 배치를 통제할 수 없었다. 하치는 규칙을 고집하는 인간들에게 실망했지만 주인공은 그것이 질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 후 하루카는 그 장소의 유지 상태를 보고 그 자원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그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의 파트너가 괜찮냐고 물었다. 남자는 괜찮다며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곧 그들은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고블린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누군가 자기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마이클 잭슨처럼 생긴 남자가 그들을 보며 미소 짓고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그가 혼자서 그 괴물들을 처리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남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세 사람은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하루카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자는 그가 또 틀렸다며 자신의 파트너가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했다. 갑자기 청년은 소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언제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가까이 왔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신비로운 남자는 그녀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소녀는 입을 열어 주인공이 강하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소녀는 하루카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간신히 피했고 상대의 속도에 감탄했다. 소녀는 그의 힘이 거짓이 아니었으며
그 때문에 자신도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 후 전투는 계속되었고 미아는 자신의 팀원이 히마와리의 실력을 시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치고는 아직 부족하다며 연이은 공격을 계속했다.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소녀의 주의를 끌려고 했다. 히마와리는 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강한지 의아해했다. 그 후 소녀는 여성의 몸에 진동 스킬을 발동합니다. 그녀는 이대로 가다가는 과부하에 걸릴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이치고는 여자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말하고 여자는 자신을 얕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 후 하마리는 모든 근육에 집중하고 소녀는 그것이 신체 강화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은 충돌하며 뒤로 밀려나 서로를 인정하게 되지만 아이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마리는 물러서지 않고 상대에게도 돌진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맞붙기 전에 마리가 스킬을 사용해 그들의 위치를 바꿉니다. 싸움을 피하며 이치고는 파트너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카는 진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말이 맞다고 합니다. 한편 어떤 남자가 몬스터에게서 도망치며 나타나지만 그는 더 이상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 후 그와 같은 몬스터 여러 마리가 나타나고 그들 뒤에는 그들을 이끄는 더 큰 몬스터가 있었습니다. 하마리는 파트너에게 확실하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소녀는 30마리의 생물과 더 높은 레벨의 존재가 있으며 1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이치고는 팀원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역겹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상황이 심각하니 두 사람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직후 몬스터들이 다른 탐험가들을 쫓으며 나타나고 그중 가장 큰 놈을 봅니다. 하루카는 그것이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추측합니다. 그 후 시스템이 상황을 해결할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자 주인공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하마리에게 그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하치에게는 엄호를 부탁합니다. 자신은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고 큰 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청년은 그 두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미아에게 소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묻고 그는 즉시 황제가 될 뻔합니다. 주인공이 모두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렇게 빨리 계획을 세운 것에 감탄합니다. 몬스터 한 마리가 히마리에게 달려들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반격하며 그들이 더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탐험가들처럼 이치고는 그녀 뒤에 몬스터가 더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합니다. 히마리는 칼로 그들을 모두 쉽게 해치웁니다. 어린 소녀조차도 몬스터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직후 그녀는 미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갑자기 소녀의 도끼가 거대해집니다. 몬스터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지만 무기를 한번 휘둘러 그들을 모두 쓸어버립니다. 그 후 언데드 리더는 미쳐 날뛰며 한 모험가에게 달려듭니다. 그것을 본 하루카는 저것이 고유 스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는 하치에게 저 몬스터가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주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틈을 타 주인공은 몬스터에게 여러 번의 공격을 성공시켜 마무리하고 두 사람은 레벨업하며 하루카와 그의 파트너는 승리를 축하합니다. 히마리는 말없이 팀원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그는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에 처했던 모험가들이 고개를 숙여 도움에 감사하지만 소녀는 그렇게 대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히마리는 주인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미소 지으며 말하고 그는 어색해합니다. 소녀는 죽기 전 약한 100레벨이라고 조롱받던 때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강해졌고 믿음직한 친구들도 생겼기에 달랐습니다. 하루카는 왜 자신이 신의 실현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던전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인공은 21세 A랭크이며 가족들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의 성격은 애정이 많고 인내심과 배려심이 깊습니다. 그의 취미는 바느질과 검감상입니다. 하루카는 어릴 때부터 던전 도시의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타치바나 히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빈민가에서 운영하는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24세이며 A랭크 탐험가입니다. 그녀는 플로우 지구 출신으로 그곳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소녀의 취미는 다도와 서예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초등학생일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 그녀는 도장에서 무술에 전념하기 시작하여 검, 창, 활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녀는 탐험가로 데뷔하여 천재소녀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중의 반응과 그녀의 인기 때문에 7년 전에 비공식 팬클럽이 비밀리에 결성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카가 도장에서 훈련하는 동안 정체불명의 몬스터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히마리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당국이 도착했을 때 그 생물은 달아났고 그 목표는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미아는 그 사건이 두 10대 사이의 관계를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쿄고쿠가 그에게 좀 진정하라고 합니다. 남자는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궁금해하고 여자는 하루카에게 전투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그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장 차림의 진지한 표정의 남자가 보고서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미아는 자신이 좀 흥분했다고 사과합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남자는 일전에 하루카와의 전투 중에 그의 특수 능력의 이름과 세부 사항이 모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왕급 오로치와 계약을 맺은 것이 확실한가요? 그리고 그는 주인공이 100레벨 신인이기 때문에 미스터리라고 불렸다고 말합니다. 미아는 그가 너무 빨리 레벨업했기 때문에 이것은 버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방에서 그와 싸우고 신화금 마법을 발동했을 때 소년이 신의 예측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에 대해 궁금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에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아는 또한 지난번 주인공의 리더십이 훌륭했다고 언급합니다. 그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들의 능력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하루카가 분명히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진정으로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쿄고쿠는 그의 사적인 평가가 유출되는 것이 더 흥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소년은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노인은 미아에게 그의 임무를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는 가기로 결심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접수원이 다른 보고가 있을 때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정말로 그 노인을 적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그는 이치고와 마주칩니다. 소년은 그가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남자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 미아는 소녀가 하루와 팀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남자는 이제 하루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궁금해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하마리는 어딘가에 서서 팀원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두 바보가 뛰면서 나타나고 하치는 왜 또 뛰고 있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소녀가 일어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엄청나게 늦었다고 설명합니다. 여자는 새벽까지 잠도 못 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일찍 떠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하치는 그곳에는 좋은 아이템도 없다고 말하지만 하루카는 그녀의 변명에 질렸다고 말합니다. 그 직후 소녀는 늦어서 하마리에게 사과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여자는 말합니다. 소녀의 친절에 감사하며 그녀를 껴안고 어떤 주인과는 정말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후 미아가 친구와 함께 나타나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남자는 이치고가 저혈압이라 아침에 약해서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그룹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보스와 그의 부하들을 소탕할 목표로 던전에 들어갑니다. 하루카는 이 의뢰가 탐험가 길드 게시판에 없었는데 어디서 온 것이냐고 미아에게 묻습니다. 게다가 약 500만이라는 아주 두둑한 보상도 따라옵니다. 하치는 그것을 나누면 각자 약 100만씩이라며 게임에 전부 쓸 생각에 신이 납니다. 그 직후 미아는 의뢰인의 세부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냥 자신을 믿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치고가 그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자 남자는 잠시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소녀가 다시 그 팀을 결성한다는 생각에 꽤 흥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금발머리는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분명히 눈치를 챘지만 목표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루카는 신성 예측을 얻은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스킬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 좋은 점은 터무니없는 양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만약 탐험가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손에 넣고 싶어 할 것이다. 갑자기 소녀는 이전과 같은 두통을 다시 느낀다. 하치는 그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지만 주인공은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 후 주인공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낼 것 같다고 말하고 소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팀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갑자기 그는 재앙급 몬스터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는다. 주인공은 전투 전략을 계산하기 위해 신성 예측 스킬을 발동한다. 소년이 조용히 있는 것을 보고 미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하루카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짜증을 낸다. 젊은 남자는 그가 단지 미스터리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하치는 그 남자의 생각을 읽기 어렵다고 인정한다. 주인공은 신성 예측이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를 위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후 여자는 적들 중에 고블린 기사들이 여러 명 있었고 그런 무리에게 둘러싸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 후 하치는 히마리에게 미아와 함께 오른쪽 통로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신은
하루카와 이치고와 함께 왼쪽으로 가서 매복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히마리는 왜 팀원이 그렇게 말하는지 묻고 여자는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소녀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주인공에게 조심하라고 부탁하고 그는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룹은 나뉘어 각자의 위치로 간다. 미아는 그들이 일부러 자신을 멀리 보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히마리는 그 남자가 맨손 격투에 능숙한지 묻지만 그는 기본은 안다고 말한다. 여자는 적들이 집단 전술에 특화되어 있으니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가 뒤를 봐줄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미아는 그 소녀가 정말 진지한 사람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인공과는 정반대로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지 묻고 히마리는 그 말에 당황한다. 그 후 소녀는 그 주제가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남자는 단지 어색함을 풀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늑대를 탄 고블린이 히마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녀는 겨우 자신을 방어한다. 미아는 드디어 전투를 시작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 직후 소녀는 돌진하지만 괴물 중 하나가 안개를 사용한다. 그것이 시야를 완전히 가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고블린이 그녀 뒤로 다가와 그녀의 칼을 훔친다. 궁지에 몰리자 히마리는 미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한다. 그 후 여자는 땅에 쓰러지고 몬스터들에게 제압당한다.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자 소녀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즉시 이해하고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히마리는 그 괴물들을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계속 욕을 하기도 전에 그들 중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문다. 그녀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자 고블린은 즐기는 듯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그 종족이 여자와 아이들을 단지 자신들의 욕정을 위한 대상으로만 본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아마도 그녀의 싸울 의지를 꺾으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몬스터들은 그녀의 몸에서 힘을 빼앗는 능력이 없으므로 그녀는 그것이 아까 그 안개 때문이라고 상처는 점점 악화되고 그녀는 절망에 빠져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방심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생각하며 하루카가 이런 자신을 본다고 상상만 해도 좌절감을 느낀다. 고블린 중 하나가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녀의 단검을 집어든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최면에 걸려 무기를 떨어뜨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다. 소녀는 겨우 빠져나오지만 싸움을 멈추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고블린 중 하나가 뒤에서 공격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돌아 화살로 그를 맞춘다. 다른 몬스터들이 그녀를 둘러싸려 하지만 히마리는 피한 다음 늑대를 해치운다. 어깨 상처로 인한 피로가 더욱 심해지자 소녀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직후 그녀는 바닥에 있는 자신의 검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는 등에 공격을 받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다시 한번 일어나 검에 있는 능력을 발동시킨다. 저희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